자, 그러면 우리 시원적인 고조선, 우리는 고조선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동강 유역에 있는 평양 일대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다. 거의 뭐 부족장이 있는 이런 나라같이 취급을 하고 있죠. 교과서에조차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을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한번 찾아보죠. 고고학적으로 찾아보면은 자, 이 빗살무늬 토기는 중국에서는 없는 우리 동이족의 고유한 토기입니다. 이 긁거나 찍어가지고 만든 거죠. 반면에 중국의 토기라는 것은 전부 다 민무늬 토기에다가 채색 토기 이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것이 적석총입니다. 적석총은 잘 아는 대로 돌을 싸서 만든 피라미 형태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안에 있는 장군총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고, 뭐 중국의 집안이나 이길 때 가면은 뭐 적석총은 뭐 수도 없이 많죠. 지금 중국 사람들은 자기네 고구려가 자기네 문화, 자기네 국가라고 해놓고 저런 적석총들은 지금 뭐 환인댐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막 수백 개씩 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국은 자기네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숨을 시키는 거죠. 자기네 역사라면 그렇게 숨을 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적석총이 어디서부터 내요? 바로 아까 얘기한 홍산문화 그 지역에서부터 이 적석총의 흔적. 이건 바로 홍산문화 그 밑에는 우하량에서 있는 그런 적석총의 흔적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적석총이 내려와서 고구려를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백제 초기까지 내려옵니다. 백제 초기의 유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석천호수 옆에 가게 되면은 그 석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돌이 많으니까 석천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바로 가면은 백제 초기에 이런 적석총이 4기가 지금 복원되어 있습니다. 이거 복원을 했는데 복원이 제대로 안 됐어요. 돌이 없어가지고 흉내만 내놨어요. 한 2층 정도만 흉내 내놓고 말았어요. 왜? 일제 시기만 해도 그 자리에 그 일대에 이런 적석총이 80여 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을 내려오던 그 적석총이 우리가 7, 80년대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 돌을 전부 다 걷어다가 건축자재로 다 써버렸습니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그 돌을 주워다가 자기네 담장 쌓는데 다 써버렸습니다. 이렇게 무지몽매한 후손들에 의해서 2000년 역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적석총이 계속해서 백제 초기까지 이제 내려왔던 대표적인 유적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인돌, 이거 뭐 고조선 대표적인 유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명도전. 명도전은 칼 모양의 화폐입니다. 근데 이게 주로 연나라나 제나라 화폐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이상하게 고조선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출토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왜 고조선이 이 연나라 화폐를 썼겠느냐? 연나라하고 고조선은 서로 적대국이었는데 왜 연나라 화폐를 썼겠느냐? 이렇게 많은 고고학자들이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국의 장박천이라는 학자가 명도전 중에서 원절식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의 화폐다 이런 논문을 처음 썼습니다. 뭐 이것을 이어받아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 여기 전공자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하튼간에 그것이 우리에겐 큰 힌트를 줍니다. 우리 고조선 지역에서 출토되는 많은 명도전에 대한 의문이 바로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 중에서 고조선의 화폐도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더 연구를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고조선 화폐고 또 여기에 새겨진 명문을 통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명문 글자라든지 아니면 기호라든지 이런 걸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아는 게 비파형 동검입니다. 중국 악기인 비파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인데 이걸 뭐 오죽하면은 고조선식 동검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거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입니다. 그래서 뭐 요령 지역에 많이 난다고 해서 요령식 동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는 그 지역은 고조선의 강령 내지는 고조선의 세력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고고학적으로는 틀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런 동검이 있어요. 오로드식 동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주식 동검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형태가 우리 거하고는 틀립니다. 자, 우리는 이 몸체 형태로 되게 출토가 됩니다. 왜? 손잡이는 따로 만들어서 끼웠기 때문에 고르게 끼웠던 다리가 있죠.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끼웠어요. 근데 중국의 동주식은 손잡이하고 몸체하고 일체식입니다. 그럼 어느 게 더 발전된 형태겠어요? 손잡이가 있는 것이 더 발전된 형태죠. 손잡이가 있다는 것은 검은 어디 서로 부딪히는 것인데 손잡이가 있으면 나무나 이런 걸 손잡이를 따로 깎아서 만들면 손에 충격이 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발전된 단계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봤습니다. 하나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의 분포 지역. 이 분포 지역, 그러니까 이것은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만주 일대, 심지어 여기는 표시는 안 됐습니다만 산동반도 일대.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뭐 중국에서도 고인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 지역이 다 옛날 동이족들이 살던 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인돌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 큐슈 지역에도 고인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이 나타난 이 지역은
이거는 고고학적으로 얘기해가지고 고조선의 영토 내지는 고조선의 세력권이다 해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계에서는 우리 교과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조선은 평양 일대 대동강가에 있는 조그만 소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과서에 나타난 이 고조선의 크기가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역사 유적 유물이 나타나는 이 넓은 이 지역이 맞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 생각하세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고고학적으로는 좀 미심쩍다. 그래서 중국 사서로 이제 들어갑니다. 중국 사서에 보니까 이 한국의 학자들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가지고서 인용을 하면은 믿질 않아요.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닮아서 그런지 또 식민사관을 배워서 그런지 일본의 사서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류사학계하고 대항할 때는 항상 중국 사서를 가지고 인용을 해서 대항을 합니다. 그래야 겨우 수긍을 하는 척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서에 찾아본 그 고조선의 기록들입니다. 중국의 사마천, 중국의 최고의 역사가인 사마천이 쓴 사기에 나타난 조선에 대한 기록입니다. 위만 우거왕 때 진본 임둔이 모두 내속했는데 그 사방이 수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고조선의 강력이 수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위략에 말하기를 연나라가 마침내 장수 진계를 파견해서 그 나라의 서쪽 지방을 공격해서 이천리를 쳐들어가서 만본한에 이르러서 경계를 쌓으니 조선이 비로소 망했다가 아니고 비로소 약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진계라는 장수가 이천리를 쳐들어갔는데도 조선이 망한 것이 아니고 약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조선이 한반도 평양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평양에 쳐들어가서 이천리를 쳐들어가면 저기 동해 한바다까지 쳐들어가는 꼴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중국의 사서에 나타나는 얘기입니다. 위략에도 마찬가지 삼국지 위략을 인용해서 나타난 것들 다른 거보다 여기 보면은 조선은 조공을 하는 번국이 있었다. 번국이라는 게 중국으로 치면 제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후국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고조선이다. 중국 사서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건 옛날 우리 교과서에 많이 실렸던 겁니다. 원사원년 기원전 128년에 그 예군의 남녀라는 족장이 위만조서의 우고왕에 반해서 그 백성 28만 명을 데리고 요동 즉 중국에 귀속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조선 한 제후국이 28만 명을 백성을 데리고 있는 이러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고조선의 실체입니다.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실체인데 우리는 우리 교과서에 고조선조에 보면은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는 소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또 우리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고조선의 크기가 틀렸든지 아니면 중국의 최고의 권위 있다고 생각하는 사마천이 쓴 사기가 틀렸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려야지 정상입니다. 둘 다 같거나 둘 다 틀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고조선의 그 실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고조선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아까 얘기했죠. 고조선의 실체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의 식민사관, 식민학자들이 얘기했던, 식민어영학자들이 얘기했던 한사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군도 과연 한반도 북쪽에 있었는가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지도는 그 이병도 박사가 쓴 국사대관에 있는 지도를 그대로 복사를 한 겁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 한사군 시험이 100% 났습니다. 이 백지도를 내주고 여기에 인번, 짐둔, 현도 이걸 집어넣는 것이 시험 문제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우스운 게 역사 시간에 남의 식민지 이름을 달달 외워야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낙랑군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3군은 불과 몇십 년 후에 다 없어졌지만 낙랑만 오로지 기원전 108년에 세워져 가지고 기원 후 313년 고구려에 망하기까지 무려 422년간을 존속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낙랑이 왜 이것을 한사군을 여기에다가 만들었느냐, 이게 언제 만들었느냐, 단순합니다. 사실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일본의 식민사학자인 스다 쇼키치가 만들었어요. 스다 쇼키치의 전 30권대는 책을 다 읽어봐도 왜 위치가 여기가 되느냐 하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스다 쇼키치가 논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렇게 단서를 받아놓고 바로 평양 지역이 한사군 낙랑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전혀 실증적이지 않은 그러한 논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 한사군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를 했느냐? 자, 1909년입니다. 소위 이제 우리가 나라 강탈되기 1년 전이죠. 일본의 학자들이 만주 지역에서 고구려 유적을 발굴하러 갑니다. 고구려 유적을 발굴 못 하는데 1909년에 대동강 남쪽의 토성리라는 데서 중국계 유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발굴단들이 그쪽으로 이제 몰립니다. 보니까 실제로 대동강 남쪽에 있는 토성리라는 데 중국계 유물들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 머리 좋은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이, 야, 여기에서 중국계 유물이 나왔어? 그러면 야, 바로 이것을 요 자리를 갖다가 중국계 유물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한사군으로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무 이건 사료적인 근거나 없이 스다시 오키치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중국계 유물 하나 나왔다는 거 가지고 추정해서 만든 것이 바로 사실은 한사군입니다. 이것은 아주 증명해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한사군이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 북쪽에 한사군이 설치되었고 이것이 낙랑굴을 통해서 422년 동안 이 땅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확인하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이것을 확인하는 근거. 이건 당대에 있는 역사 사적을 찾아가야 되겠죠.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제일 오래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천상 중국의 사서를 찾아갑니다. 중국 사서 중에 가장 근접한 게 어디입니까? 이때 한사군 중국의 한무제가 설치했을 때고 이때 한무제 역사가였던 사람이 바로 사마천이었죠. 사마천이 사기로 한번 우리가 가보죠. 거기에 한사군의 위치를 중국 사서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사마천이 쓴 사기 하본기의 주석에 보면 태강지리지를 인용을 합니다. 태강지리지는 진서에 이제 나타나는 얘기인데 진서 태강지리지를 인용해서 낙랑수성현은 유갈석산, 낙랑수성현에는 갈석산이 있고 장성속이, 장성이 시작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성이 시작되는 곳, 중국에서 장성이라는 건 만리장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낙랑이라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찾아야 됩니다. 수성이라는 지명을 찾아야 되고 갈석산이라는 산을 찾아야 되고 장성이 시작되는 그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후한서에 보십시다. 낙랑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 조선의 나라였는데 요동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후한서 또 장잠현 얘기입니다. 장잠현은 낙랑군에 속해 있는 그 땅은 요동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땅,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수성현이 있고 갈석산이 있고 장성이 시작되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국에서 한사군에 대한 오래된 기록, 그 다음에 당사자가 한사군을 설치했던 무제시대에 살았던 그 사마천이 남겼던 그 기록에서 찾아가는 것인데 저희가 갈석산을 여러 번 갔었는데 예전에는 거의 갈석산을 아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었는데 요즘은 심심치 않게 한국 사람들을 갈석산에서 많이 만납니다. 자, 갈석산 꼭대기는 뭐 여기 통신대가 있어가지고 지금 꼭대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한 8분 능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신학갈석, 신령스러운 갈석산이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 갈석산이라는 건 형태가 좀 특이해가지고 중국 역대 제왕들이 여기를 항상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진흥왕이 순수비를 남겼듯이 여기를 항상 국경 순시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위나라 조조가 왔었고 뭐 해서 9명의 황제가 왔던 그런 기록이 갈석산에 가면 남아 있습니다. 이 갈석산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하북성 창녀현에 갈석산이 있습니다. 원래는 옛날에는 하북성 수성현이었는데 이것이 중국의 수나라 때 수성현이 창녀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서에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옛 수성현이 지금은 창녀현이고 이 창녀현의 갈석산, 즉 말하면 수성현에 바로 갈석산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갈석산 올라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갈석산에 내려다 보이는 이 동네가 창녀현이에요. 여기 안개 낀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그 발해만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죠. 자, 거기서 조금 가면 난하가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바로 산해관이 있습니다. 산해관이 만리장성 동쪽 끝입니다. 서쪽의 가역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의 만리장성 산해관에서 끝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도에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창녀현, 오늘날의 창녀현, 옛날에 수성현이었죠. 창녀현이 있고 산해관, 만리장성 끝난 산해관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갈석산이 있습니다. 이 일대가 중국의 사학자들, 중국의 사마천이라든 비롯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낙랑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개가 부합하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수성현, 지금은 창년으로 바뀌었지만 수성현, 그 다음에 갈석산, 또 하나 장성 시작되는데 이 세 개가 합쳐지는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세 개 합쳐지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이 발해만 북쪽 지역이죠. 중국 사서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한반도 평양 일대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평양 일대에 있다고 한 것은 누굽니까? 일본의 식민사학자 스다시오 키치가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전에 당나라 때 보면 나오죠. 그 당나라 때 언제 나오냐면 괄지지에 나옵니다. 당나라 당태종의 아들인 이태가 쓴 괄지지에 보면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 지역에서
고구려의 사신을 통해 가지고 평양의 현 지역에 있다는 것을 알고서 평양 일대가 옛날에 한사군 지역이 있고 뭐 했다는 것이 그때부터 당나라 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만은 이때는 이미 중국 사에서 가장 훼손이 많이 됐던 바로 중국의 당나라 때입니다. 자, 이병도 박사,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태두라고 하는 이병도 박사,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한사군 설을 만든 스다쇼키치의 아주 애제자입니다. 애제된 이병도 박사가 자기 책의 실증주의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국 고대사 연구라는 책에다가 또 그 전에 논문에다가 이것을 증거를 해야 되겠는데 왜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든지 가장 기본이 어디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낙랑수송현 유갈석산 장성소기 이것을 기본으로 증명을 해야 되겠는데 자 그래서 이병도 박사가 증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뭘 찾아야 되겠죠? 낙랑군 찾으려면 수성현을 찾아야 되겠죠. 이병도 박사가 평양 일대에서 왜 평양 일대에 찾냐? 선생 스다쇼키치가 여기가 낙랑군이라고 했으니까 그 선생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여기서 수성현을 찾습니다. 평양 일대 암만 수성현을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범위를 넓혀가지고 찾다 보니까 황해도 지역에 수안이라는 지명이 있었어요. 자, 수성, 수안 좀 비슷하죠? 그래서 나는 이 수안을 수성으로 비정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됩니까? 갈석산을 찾아야죠. 갈석산을 여기서 찾아봤어요. 갈석산을 여기서 암만 찾아야 갈석산이 있을 리가 없죠. 갈석산이 없어요. 여기 보니까 요동산이라는 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도 박사가 요동산? 뭔가 요동이라고 그러고 좀 비슷하다. 한사군이 뭐 요동에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냐. 요동산을 갖다가 나는 이 요동산을 갈석산으로 비정하고 싶다. 또 했어요. 또 하나 더 해야 될 게 뭡니까? 장성이죠. 만리장성. 만리장성. 여기서 찾을 턱이 없죠. 암만 찾아도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옛날 오래된 석성이 하나 있어요. 방원진 석성이라는 석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병도 박사가 나는 이 방원진 석성을 장성이라고 비정하고 싶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빼고 이병도 박사 논문에 그다음에 이병도 박사가 쓴 한국 고대사 연구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앞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맹랑하지만 왜냐하면 이병도 박사도 맹랑한 걸 안 거예요. 맹랑하지만 나는 수성을 수안으로 비정하고 싶다. 또 갈석을 요동산으로 비정하고 싶다. 장성을 방원진 석성으로 비정하고 싶다. 이렇게 한 것이 이병도 박사가 쓴 한국 고대사 연구라는 그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입니다.